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 설 명절 전후로 참 지역의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 많은 분들께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고 죄송해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의 눈물겨운 협조, 그리고 희생을 기반으로 한 협조가 있었고, 그리고 의료진분들의 보이지 않는 처절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서 연일 참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시름은 매일매일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많은 소상공인 분들도 하루빨리 이 거리두기 완화를 비롯한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첫 번째 추경은 재정당국의 세수축의 오차 발생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 장기화 그리고 확진자 급증에 따른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이 방역 강화를 통해서 통제 가능한 수준의 이 환자 발생 상황 관리를 만들기 위해서 긴급히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상황이라면 바뀐 상황에 맞게 방역 관리도 수정되고 또 강화되어야 하고 손실 보상의 규모도 대상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자리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야당은 국민의 이런 어려움과 눈물이 들리기나 하는지 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마타도와 정치 공세로 이 국민께 이런 신뢰를 드릴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넘어 이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는 정치를 위해서 진정성 있는 협력이 간절한 시점입니다. 말로는 50조 증액을 외치면서 재원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예산을 구조조정하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야당의 입장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국회는 손실보상을 더욱 두터이 또 효능감을 느낄 수준으로 철저하게 강화하고 또 방역관리도 철저하게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또 감당 가능한 수준의 이런 환자 발생 상황 관리를 위해 정부의 추경의 증액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부겸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현재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이 당연히 이 시간 제한에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예측했던 이런 환자의 발생 상황을 아득히 넘어가고 있는 이런 폭증 상황에서 기존의 효과가 입증된 적 있는 이런 거리두기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2월 20일까지 연장된 현행 기준도 3만 명대를 넘어서고 이 2월 말에는 1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이렇게 예측되는 상황에서 어쩌면 불가피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장의 절박한 이런 이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가 과연 그런 이해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의 이 높은 전파력이 있지만 또 위중증도나 이 백신 접종 상황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달라진 지표들을 반영해서 이런 방역 체계의 대대적 개편 혹시 정부 측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원님 오늘 이제 오전에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은 높고 위중증으로 전이할 가능성 조금 낮은 이에서 재택 치료 등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방역 체계 자체를 대폭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방식 자체가 언제까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 계속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차 접종자들을 대상으로는 이 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이제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이 송영길 당대표 그리고 많은 정치 차원의 이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준이 언제쯤 달성할 수 있는지 뭐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워낙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하루에 확진 숫자가 오늘 내일은 주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하고 금주한 수요일 정도에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이게 통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 아까 과거에 하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걸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해 여쭤봤을 때 우리 총리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환자들의 재택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추경을 앞두고도 현재 방역 강화에 더욱더 집중해서 이 환자의 추가적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복지부 장관님이나 질병청장님이 조금 전문가적 시각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번 추경안 정부 제출안에서 이 방역 보강 사업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절한 수준에서 이게 편성이 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 몇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예산 편성의 첫 번째 기준이 이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예측한 그 추계를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성 사업마다 각기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코로나19 주사용 치료제는 1일 확진자 1만 명에서 2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경구용 치료제는 또 1만 명을 기준으로 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1일 확진자 5천 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준이 일관성이 없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좀 네, 답변하기. 차후에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그러면 제가 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경구용 치료제가 이 1차 추경에서 2022년 일평균 1만 명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예상돼 있죠. 1년 소요분을 또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사용 치료제는 1월에서 2월에는 1만 명을 예측해 놨고 3월에는 또 2만 명 발생하는 것으로 이 기준이 다르고 그 소요분 역시 3개월 소요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사용과 경구용의 이 기준이 다른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이 소관은 이제 질병청 소관입니다. 질병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그 예산 편성하면서 그 편성 당시에는 이제 정확한 추정에 따라서 이거를 좀 조정하지는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먹는 치료제와 그 주사제 치료제에 대해서는 좀 치료 대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적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투여율이나 이런 부분들 그 대상자가 몇 퍼센트가 발생할 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략적인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좀 더 미세 조정 등은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미세 조정으로 이 감당 가능한 그런 예측을 벗어나가는 이런 불확실성 수준인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오늘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어제까지 3만 명을 아득히 넘어서는 3만 명 후반대까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오늘 질병청장님께서 이 2월 말 기준 최대 17만 명까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편성된 예를 들면 경구용 치료제는 1만 명 기준이고 그것도 1년밖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또 주사용 치료제가 3개월분 그것도 하루 확진자 1만 명, 2만 명 이 정도 수준으로 이게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환자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게 이 미세 조정으로 이게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한 번의 추경으로 1년 예산을 다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3월까지만이라도 말씀을 해주시죠. 3월까지는 먹는 치료제는 어느 정도 그 수량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주사제도 지금은 2월 말 기준으로 이 확진자가 17만 명대가 나오고 누적 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도 감당 가능할 것이다 예측하십니까? 현재 그 위중증률이나 확진자의 발생 그 구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또 편성하는데요. 네네. 이 예비비가 2021년에는 9.7조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총리님께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예.
2021년에 9.7조 원 예비비였는데 2022년 본 예산의 예비비는 3.9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서도 1조 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 과연 우리가 지금 많은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 질병청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가 이 정도 수준으로 과연 우리가 3월까지 그리고 3월 이후에도 이 안정적인 이 환자 발생 관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뭐 지금 현재 지금 그 편성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정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상황이 와서 예측 못한 상황이 와서 예배비를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또 거기는 아마 저희 정부는 뭐 그 정도 가지고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 정부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또 그분도 보통 역대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면 자신들의 철학에 맞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보통 추경을 한 예들이 많으니까 아마 차기 정부의 그런 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예. 이 1차 추경이 긴급하게 아주 시급하게 이 편성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 예상되는 우리가 정부가 예측하고 추계한 그 확진자 수를 아득히 넘어가고 있는 수준인데 그렇다면은 이 정부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판단 기준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아득히 넘어선 순간이라면은 이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욱더 정부 차원에서 이 열린 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여쭙습니다. 의원님, 그러나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그 성격 자체가 과거에 델타 변이라든가 혹은 처음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보다는 아까 위중증자나 이런 부분들도 치료 체계, 방역 체제의 변화가 오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숫자 때문에 마치 우리가 대응 자체를 불가능하게 잡은 거 아니냐라는 건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유급 휴가비와 생활지원비가 또 우리 추경 예산에 또 편성되어 있죠. 이 4,800억 상당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자가격리에 포함되는 분들까지 재택치료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에 포함되는 분들까지도 예측해서 그분들이 이 일을 못함으로써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이 민생 경제와 그리고 사업장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경 예산이 5천 명으로 편성돼 있어요. 기준이. 1일 확진자 수 예상을 5천 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확진자 한 명당 이 접촉자, 즉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을 2명으로 예측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질병청장님 혹시 현재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분들의 총수가 지금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네, 행안부에서 계속 집계하는데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한 12, 3만 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숫자는 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현재 같습니다. 우리가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1일 확진자 예상은 5천 명으로 이렇게 반영시켜 놨는데 현재 기준으로도 이렇게 12만 누적 그 숫자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숫자만 말씀. 누적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에도 그리고 정부에도 격리되어서 일을 종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생활지원비와 그리고 사업장의 유급 휴가 지원비 역시 이 기준 자체가 달라지면 이 급격한 증액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여쭙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에 대해서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이번 추경 이외의 다른 재원들에 대해서도 확보하는 게 필요해서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그리고 병상 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병상 확보에 있어서 중증도 환자, 위중증 환자가 우리 델타에 비해서 오미크론이 낮다는 이유로 안정적으로 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강선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상 신규 확진자가 2, 3주 후에 위중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좀 지금까지 일반적이었고 더군다나 지금 3만 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병상 확보의 예상 기준 역시 최대 1만 명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이 아무리 위중증 진행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라면 그리고 2월 말 기준 13만에서 최대 17만까지 환자가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편성해 놓은 의료기관들의 병상 확보와 그리고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에 대한 그런 준비된 추경 예산으로 충분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추계한 게 이제 1만 명, 일일 1만 명 발생할 때 대비하여서 6,944병상을 저희들이 확보하기로 했거든요. 현재 한 6,100병상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이 병상 가동률 한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를테면 10만 명이 발생을 해도 이게 입원율이랄지 또 중증화율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는 감당하는 수준인데요. 다만 그 손실 보상을 전 그 1년치를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그 1사분기에 확보 그러니까 필요한 그런 부족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1사분기만을 지금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병상 확충, 병상 가동률이 변동성 때문이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입장을 말씀 주신 바가 있는데 이 변동성의 가장 큰 이 영향 요소가 확진자 발생 수 아니겠습니까? 이 네. 부분이 정부의 예측과 추계를 지나치게 정말 감당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사분기에 대한 그 예산을 준비하는 그 추경에 편성되는 기준 역시 과감하게 달리 적용해서 우리가 차질 없는 이 환자 발생 관리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존경하는 강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